제가 예전에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였는데 카우치서핑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카우치서핑은 이제 숙박 공유를 통해서 문화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에어비앤비 같은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내 친구가 있고 내가 이제 그 친구 집에서 머무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집에서 재울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와 달리 이제 돈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카우치서핑에 보면 이제 여행자 게시판이 있어요. 뭐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아일랜드면 아일랜드에서 각 지역별 여행자 게시판이 있고, 그 여행자 게시판을 통해서 여행 정보도 얻고 동행도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그 게시판을 통해서 웬 이탈리아 남자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프로필에 작가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너 무슨 작가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방송 작가니까 한국의 미디어에서 일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그러냐, 나는 저널리스트다, 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본, 한국, 중국, 아시아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이제 기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는데, 그 이탈리아 남자가 자기 동네 한번 놀러 와라, 자기가 이런 거 또 구경시켜주고 대접도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렸어요. 갈 일 없어 그러면서, 얘를 얼마나 안다고 내가 얘네 집에 갈 것이며, 그 동네까지 갈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렸는데, 그리고 그 남자가 페이스북 아이디를 물어보더라고요. 페이스북 친구 맺자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 정도는 나쁠 거 없겠지라고 해서 이제 제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줬어요. 그러고 이제 한참 지나서죠. 그게 8월달 일이었고, 10월에 이제 제가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새벽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서. 안 올 거냐고. 우리 동네 안 올 거니? 물어봐서, 이거 뭐지 미친놈은? 이거 언제적 얘긴데. 자기랑 지금 누구랑 밥을 먹고 있다면서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만든 요리랑 그 건너편에 웬 동양인 여성이 있는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사진 왜 보내주는 걸까 했는데, 또 자기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사진이 뭐였냐면, 자기가 알몸에 에이프런만 두르고 술병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쎄한 거예요. 뭐지 미친놈은 싶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그 남자한테서 어떤 사진이 왔냐면, 자기 성기 사진을 보냈어요. 이게 제대로 미친놈인 거예요. 그 성기 사진 아래에는 서킷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서킷이 빨래? 빨아줄래? 빨고 싶니?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그때 밤새서 일할 때였는데, 내가 정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딴 메시지나 받고 그런. 근데 이제 저도 가만히 직원 못 살거든요. 그 새벽에 제가 뭘 했냐면, 일단은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얘를 신고하고, 그 다음에 카우치서핑 웹사이트에 얘 아이디 하니까 웹사이트에도 얘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온 답변이, 신고를 해봤자 어차피 얘가 탈퇴하고 아이디 새로 만들면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웹사이트들의 문제가 그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카우치서핑에 아까 제가 게시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역마다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게시판 있고, 로마면 로마 게시판 있고 그렇거든요. 이탈리아 관련된 모든 게시판에 글을 써서 올렸어요. 이런 이름의 남자한테서 난 모년 모시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 남자는 자기 자신을 동양 전문의 저널리스트라고 소개를 했으며, 그러고 이러이런 나한테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었다. 자기 동네에 놀러 와라 그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게시판마다 그걸 다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전 이탈리아 관련 게시판에 다 도배를 했어요. 그 남자에 대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겪게 돼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같이 찾아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여행 게시판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너 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물을 흐리니?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 메시지로 다른 동양 여자들한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 얘네들이 다 나도 그 남자한테서 메시지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남자에 대한 정보 찾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이 남자가 동양 여성을 전문으로 낚아서 변태짓을 하는 그런 변태 중에 상변태였던 거죠. 그러면서 무슨 동양 전문 기자라고 저한테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이렇게 친근하게 굴고 자기네 지역으로 놀러 와라,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구경시켜 줄게 하면
아마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걔한테 받은 사진 보면 식탁 건너편에 웬 일본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거든요. Oh my god.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걔한테 낚여서 가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양 여성을 쉽게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인종차별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예전에 서양 할아버지들, 백인 할아버지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이 독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동양 여성은 식민지 여성들이었거든요. 얼마든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늙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동양 여성을 굉장히 이제 쉽게 보고 뭐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사실 서구에는 오래된 동양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양 여성은 이색적이고 순종적이고 막 남자 말 잘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수동적일 거라는 편견. 그래서 이런 이제 수동적인 동양 여성만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옐로우 피버 패티시라고 해요. 패티시야 하나인데 동양 여성만 만나는 이제 패티시인 거죠. 그럼 동양 여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동양 여자를 좋아하든 서양 여자를 좋아하든 에일리언을 좋아하든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옐로우 피버 패티시의 경우에는 크게 봐서 인종차별의 범죄에 속하는 게, 눈앞에 여성이 한 사람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동양 여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 막 순종적일 것 같고 남자 말 잘 들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로 이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봐서는 인종차별에 속합니다. 왜 한국에도 보면 한국 남성들이 스시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세상에.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순종적이고 남편 말 잘 들을 것 같고 야동에서처럼 헌신적일 것 같고 자기들에게 막 그런 편견을 담아서 스시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서양에서도 그런 동양 여성에 대한 그런 오래된 편견이 있고, 예, 그게 발현이 된 게 옐로우 피버 패티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남자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은 그 남자가 대화를 할 때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나 한국 되게 좋아해, 한국 문화 되게 좋아하고 한국 영화 되게 좋아하고 이러면서 관심을 마구 어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외모에 대한 칭찬할 때도 너의 눈동자는 정말 신비로워, 아니면 동양 사람들에겐 정말 특별한 뭔가가 있어, 이건 정말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너 악센트가 너무 귀여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자기네 나라 여자들을 깎아내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기세고 드세고 막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 나라 여성들에게는 매력이 없어서 이제 좀 취급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욱 동양 여성에게, 순종적인 동양 여성에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여성들을 깎아내리고 동양 여성을 이제 칭찬하는 그런 남자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 딱 봤을 때 핸드폰에 보통 외국에서 왓츠앱 많이 쓰거든요. 근데 카카오톡, 위챗, 라인 그런 식으로 이제 카톡은 한국에서, 위챗은 중국에서, 라인은 일본에서 쓰거든요. 그렇게 동양에서 주로 쓰는 메신저 어플이 쫙 깔려있다든지 그러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험한 놈일 수도 있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뭐 이건 해, 이건 하지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인 여성의 선택이고 모두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지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거든요. 이 새끼는 옥이구나, 이 새끼는 돌이구나. 네, 이렇게 라모 언니와 함께 오늘도 똥밭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옥석을 가려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